아침이 밝았다. 폭우는 멎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천천히 비추며 밤사이 미세하게 가라앉은 침묵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김은 이미 사라졌고 표면엔 잔잔한 흔들림만 남아있었다. 서연은 잔을 손끝으로 밀었다가 되돌려 놓으며 무언가를 삼키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얇게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머그컵이 식탁 위를 스치는 미세한 소리, 커피가 입술에 닿을 때의 아주 작은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기침도, 말끝도, 사소한 생활의 소리들마저 오늘만큼은 어딘가 불순물처럼 느껴졌다. 비가 완전히 그쳤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밤의 잔향이 목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것처럼. 그래, 짧은 대답 뒤 둘 사이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얇은 얼음처럼 쉽게 깨질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오래 버텼다. 그의 시선이 창가 쪽으로 옮겨졌다. 햇빛이 다시 드네. 말은 평범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에는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그의 옆얼굴을 스쳤다. 빛은 따뜻해야 할 텐데 서연은 오히려 그 눈빛에서 차가운 떨림을 느꼈다. 알아채고 싶지 않았던 떨림, 그러나 이미 몸 안쪽에 들어와 버린 떨림. 그날 오후 비는 멈췄지만 습기는 여전히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 발자국이 지나가면 공기가 살짝 밀려나는 느낌, 문을 열 때마다 묵직한 냄새가 어깨 위로 앉은 느낌.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무거워졌다. 서연은 거실 커튼을 걷었다. 얇은 천이 빛을 한 겹 거르고 그 빛이 바닥과 벽, 손등과 머리칼 위로 차분히 흘렀다. 공기가 살짝 달라졌다. 밤의 어둠이 몸에 배어들었던 흔적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씻겨 나갈수록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마당에선 도연이 물기를 닦고 있었다. 호스에서 흘러나온 물자국이 타일 위에 지도를 그려놓았고 그는 걸레로 그 지도를 천천히 지워나갔다. 흰 셔츠가 그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그의 손끝에서 반짝였다. 규칙도 목적도 없이 반짝이고 꺼지는 작은 빛들. 서연은 그 반짝임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자신이 너무 오래 창가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그냥 잠깐은 쉽게 길어지는 법이었다. 그의 옆모습, 젖은 머리, 손목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리듬, 그 사소한 움직임들이 서연의 마음 어딘가를 정확하게, 그러나 잔인하지 않게 흔들어 놓았다. 밤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성인이 된 지 오래였지만 집이라는 말은 여전히 누군가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곳이었다. 도연은 거실에 남았고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다. 눈은 활자를 따라갔지만 생각은 어둠이 내려앉은 곳으로 흘러갔다. 정전이 되었던 그 밤, 촛불 아래에서 마주친 시선, 그의 손끝이 닿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몸 어딘가에서 느린 체온으로 타고 있었다. 서연아,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밤은 조용했고 이름은 이상하게 선명했다. 네, 잠깐 나와볼래? 문이 살짝 열렸다. 거실은 어두웠다. 천장에 조명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심장박동처럼 불안하고 예정치 않게 조명이 또 나갔네. 도요? 응, 이번엔 회로가 문제인 것 같아. 그의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흐릿한 노란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빛이 닿는 자리마다 밤이 얇아지는 느낌. 그 얇아진 자리로 낮에 끝내 밀어내지 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아니야. 위험하니까 내가 확인할게. 그는 스탠드를 찾아 불을 켰다. 노란 불빛이 거실을 덮었다. 바닥에 길게 눕는 그림자들, 테이블 아래 겹쳐지는 검은 선, 둘 사이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닿았다가 천천히 물러났다. 이 조명 하나면 되겠네.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 음색엔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낮의 습기가 밤의 온기로 형태를 바꾸듯 말도 어쩐지 모양을 달리하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 그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먼저 떨리고 그 다음에 고개가 따라갔다.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위태롭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조명보다 그녀의 눈에 더 오래 머물렀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꼈다. 심장이 낮게 요동쳤다. 밤은 한 번 더 깊어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심스레 불렀다. 응, 불빛이 예쁘네요. 그는 작게 웃었다. 불빛이 예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가 그래서 그래.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그 가벼움 뒤에 붙은 무게를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조명 스탠드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림자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숨결도 함께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의 침묵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는 소리가 났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책을 집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불빛에 얇게 번들거렸다. 그 손끝이 서연의 손등에 닿았다. 너무 가볍고 너무 확실하게.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다가 곧 다시 풀렸다. 알아. 그럼 왜? 끝맺지 못한 질문이 공기 중에 남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 짧은 고백은 말보다 조용했고 조용한 만큼 더 정확했다. 시간이 천천히 멈춘 듯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둘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불빛이 조금 고개를 저으면 겹침은 흩어졌다가 다시 한 점으로 모였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제발. 그녀가 낮게 부르자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서연아. 그의 손끝이 다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 잡힘은 간절했지만 거칠지 않았고 금지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폭력의 색은 없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그럼 도망쳐. 그럴 수가 없어요. 대답과 함께 조명이 흔들렸다. 밝음과 어둠이 번갈아가며 두 사람의 얼굴 위를 스쳤다. 빛이 사라지고 다시 켜지고 또 사라졌다. 그 짧은 반복 속에서 둘의 표정은 여러 번 낯설어졌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런데 이상하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서연의 고개가 천천히 떨궜다. 눈가에 고인물이 빛을 조금 머금었다가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이 손등을 지나 테이블 모서리로 번질 때까지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울지 마. 그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와 변명 사이 어딘가 애써 균형을 잡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 위에 있었다. 떼어낼 수 없는 무언가처럼. 그날 밤 촛불이 꺼질까 봐 무서웠어. 그의 말이 조금 더 낮아졌다. 그 불빛이 내 눈빛 같았거든.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가만히 있던 심장이 그 말의 온도에 조금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럼 지금은요? 그녀가 겨우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젠 불이 꺼져도 나는 이미 타버렸어.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만하세요. 서연아. 짧게 부르는 이름 속에 붙잡음과 놓아줌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이건 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알아. 그럼 멈춰요. 그의 대답은 없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만 있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창밖에서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스탠드 불빛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순간 둘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다. 빛이 그녀의 눈동자와 그의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흔들었다. 묻지도 답하지도 못하는 거리. 그러나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리. 그리고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어둠은 모든 형태를 지워버렸지만 숨결만은 지우지 못했다. 숨과 숨이 닿는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도 서로를 느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침묵 속에서 시간은 더 느리게 흘렀고 느리게 흘러갈수록 더 깊어졌다. 이건 꿈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둠이 그 작은 목소리를 오래 붙잡았다. 그래. 그가 답했다.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자. 어느새 창밖에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비는 없었지만
밤 공기엔 여전히 물의 냄새가 들러붙어 있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거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둘의 숨결은 더 가까워졌다. 깨닫지 못하면 몰랐을 것들,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던 것들이 마침내 형태를 드러냈다. 손끝의 열, 이름의 무게, 말하지 못한 것들의 길고 얇은 섬유들이 둘 사이를 조용히 묶었다. 이건 멈출 수 없는 밤이었다. 불빛이 없는데도 서연의 마음은 더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빛이 없으니 그림자도 없었고, 그림자가 없으니 숨길 곳도 없었다. 불빛은 꺼졌지만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내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도 그들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이름으로, 기척으로, 조용한 숨으로 밤은 끝나지 않은 채 다음 밤의 입구를 만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입구 앞에서 서로를 보지 않은 채 서로에게로 조금 더 기울었다. 멀리서 2층의 벽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세웠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날 낮의 햇살, 오후의 물방울, 저녁의 전등, 그리고 방금 지나간 어둠이 한 겹씩 얇게 겹쳐졌다. 겹침은 곧 무늬가 되었다. 무늬는 쉽게 바래지지 않는다.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깊게, 그리고 조용히. 다음 아침이 밝으면 커튼은 다시 한번 빛을 걸을 것이고, 식탁 위에는 또다시 두 잔의 커피가 놓일 것이다. 한 잔은 식고 다른 한 잔도 곧 식을 것이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제는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다. 불빛은 꺼졌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무언가는 더 이상 거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벽과 문, 창과 커튼,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사이, 서로의 호흡이 닿는 모든 곳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돌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멈출 수는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아주 긴 숨 하나가 서로의 어둠 속을 지나갔다. 그 길 위에 남겨진 것들, 빛보다 오래가는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